숙제 잘 해왔어 얘들아? 상훈아 수업할 거야. 게임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피드백 테스트 다시 풀어오라고 그랬지? 상훈 다시 풀어봤어? 응? 네. 답 공지해드리면 1번 답은 11, 2번 답은 32, 3번 답은 24, 4번의 답은 10, 다음 5번의 답은 61이었고요. 다음에 6번의 답은 1, 7번의 답은 28, 8번 답은 14, 다음 9번의 답이 15였고 10번 답이 135였습니다. 어? 8번. 네. 뭐가 이상해 도대체? 틀려가지고. 또 풀어서 또 틀려? 외심좌표 몇 컴마 몇 나왔어? 8번이요? 어. 4,4 나왔어? 외심의 좌표? 이제 y가 4, 뭐지? y는 4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교점으로 풀면은 5,4 나왔네. 네? 4,4? 수직이등분선 교점으로 풀면은 바로 4,4 나온다 그랬어? 아 4,4 나왔어요. 네. 4번 나왔어요. 그럼 걔랑 이제 수직인직선 찾으면 되잖아. 4,4랑 8,1 이었을 때. 네. 근데 그것까지 구했는데. 그럼 계산 틀렸겠죠. 응? 5분의 7 나와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요? 아니 거리가. 네. 어서 오세요. 직선 L을 구한 다음에 직선 L 사이의 거리니까 A까지 0,1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하는 거면 아는데. 네. 그러니까 틀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피드백 테스트 다시 풀어봐서 틀린 거? 지금 네. 답을 공지했어요. 네. 일단 못 풀만한 문제들 아닌 것 같아. 교재에서 다 다룬 거고. 어? 책을 봤을 때는 다 동그라미인데 왜 시험만 보면은 그렇게 탈탈 털리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선생님. 네. 7시에 대설특 보냈는데. 어쩌라고요? 어? 눈 오면 좋아? 눈 오고 극혐이 아니야. 나 원해방정식 지난 시간까지 개념 기초 개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숙제해온 거 쭉 리뷰를 하겠습니다. 알겠나? 46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방 볼게 얘들아. 잘 풀었냐? 네. 151번부터 아마 숙제였던 것 같은데 151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좌표축에 접하는 원, 특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반드시 중심이 어느 직선 상에 놓인다라고 했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Y는 X,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존재한다라는 얘기 기억해? 얘들아? 그래서 걔랑 이제 동시에 중심이 어느 직선상에 혹은 어느 곡선상에 놓였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과의 교점 찾아서 첫 번째 거는 중심이 2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반지름도 2개 나오는 것 같아. 중심 좌표만 찾으면 반지름은 바로 구해지는 거지. 그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다음 2번은 원이 총 4종류가 나와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16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지? 잘 구했지 얘들아? 다음 이제 152번. 얘는 좀 주의할 사항 있냐 얘들아? 주의할 사항. X에 뭐가 걸려? 제 범위. 범위가 걸립니다. 그래 안 그래? 마삼에서. 아주 좋아요. 문제는 지금 두 점을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니까 니들이 그 원은 잘 구했을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x 값에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y좌표가 0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요 원해방정식 상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반지름 길이가 2가 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만큼 앞으로 뒤로 간 지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괜찮나?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니까 구하고 싶었던 y제곱 마이너스 2x 이 녀석이 이제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y제곱이 짜증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y제곱을 소거시켜주면 x에 관한 2차 함수 구조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 x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건데 다만 x의 범위가 이렇게 걸렸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살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냥 막 푸시면 안 된다는 소리야. 요거 답 안 나온 친구는 없죠? 넘어갈게. 다음 153번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계산하면 기억 니은은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다만 이제 디귿 보기 같은 거
자취의 방정식 느낌 들어왔냐? 요거 열심히 중심좌표 계산하면 a 플러스 1, 중심이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 그치? 중심좌표가. 근데 지금 디귿보기에서 물어보는 건 원의 중심이 항상 직선 L 위에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좌표가 움직이는 도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괜찮나? 그럼 중심이 움직이는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거니까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라고 놨을 때 x, y 사이에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좀 바로 보이지?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둘이 뭐 해주고 싶어져야 돼? 더해주고 싶어져야 돼. 얘네들이 더하면 항상 합이 얼마로 일정해? 2로 일정하더라 라는 생각이야. 괜찮나? 그럼 합이 2로 일정하니까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위에 놓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선 L이라는 녀석이 현재 이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 한 줄은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다음 154번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까락으로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얘들아 요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시다. 얘가 일명 내분점의 자치거든. 내분점의 자치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해해줘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닮음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닮음의 중심. 그래서 닮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형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뭐 요만큼으로 확대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뭔가 중심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얘가 요 녀석이 요만큼 이렇게 확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거든. 이때 생기는 이런 점을 이제 닮음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는 뭐라 해야 될까? 그 미술에서 그 뭐라고 하지 않냐? 초점? 미술 같은 데서. 하여튼 그런 개념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 지금 보시면 A란 점이 마이너스 6,0 6,0이고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니까 현재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3,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뭐라 했냐면 점 이 위에 움직이는 점 B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찍었습니다. 얘네 둘을 2대1로 이런 식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자취를 찾아라 라고 했지. 맞아? 우리가 직선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해결해 본 적이 있는데 직선이 어떻게 이렇게 있었을 때 밖에 한 점이 A가 있고 얘네 둘을 이어준 요 움직이는 점 B에 대해서 얘네 둘을 대충 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찾아라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맞아? 아니야? 이거 모아보면 무슨 선 나왔어? 이 직선이랑 평행한 선 등장했던 거 기억나냐? 얘들아? 이런 모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네들이 평행선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이야기 기억할 것 같아? 자, 이런 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상식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로 일단 풀려면 어떻게 해? P라는 녀석을 x, y라고 잡은 다음에 관계식 쓰면 되지. x, y 사이에. 괜찮냐? 근데 x, y가 지금 마이너스 6,0부터 B라는 점까지의 이제 내분점이니까 B라는 점 모르니까 a, B라고 잡아줘야 돼. 괜찮나? 그럼 보통 자취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을 써먹어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으로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 그래서 a-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9다 라는 이 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x, y를 니들이 열심히 써보면 x라는 녀석은 현재 이 녀석의 2대1 내분점이니까 지금 공식으로 쓰면 돼. 3분의 얼마야? 6 더하기 6이 아니지. 3분의 2a 마이너스 6인가요? 그 다음 y좌표는 3분의 2b 플러스 0이니까 뭐 이렇게 써지네. 괜찮습니까? 이 녀석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a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b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 그지? a를 표현하려면은 3x 플러스 6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b를 표현하려면은 얼마야? 3y를 2로 얘를 2로 나눠야 되네? 에이씨 망했다. 3x 플러스 6을 2로 나누면 a고 그 다음 b는 3y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a와 b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원의 방정식 나타나.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 열심히 결론을 정리하면 어떤 결론 나왔어? 요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열심히 자취의 방정식 추론했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 2짜리인 원이 나오거든? 얘를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얘가 지금 내분점의 자치이기 때문에 좀 바로 우리가 체크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치거든? 뭐냐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하는 선 하나 그을 수 있지. 맞아? 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하는 선 하나 그을 수 있어. 됩니까? 그래서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P는 반드시 이 안에서 움직일 거고 지금 그 내분점 자체도 이 내부 영역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 얘들아?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녀석, 여기에 대응되는 녀석이 똑같이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어딘가 찍혀 있겠지. 맞아? 결론만 얘기하면 이 녀석의 접점이 똑같이 만들어진 자취의 접점이 되시면서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타나거든요. 응? 원의 방정식이 나타나. 그래서 약간 이거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이 거대한 원이 여기 놓여있는 이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2대1 축소된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괜찮나? 제가 안쪽에 있는 도형이 지금 전체 도형이 3대2니까 지금 요렇게 가는 거니까 몇 분의 몇 배 축소되는 개념일까? 3분의 2. 그치? 3분의 2배 축소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나? 그럼 지금 원은 항상 중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닮음의 중심하고 이어주면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도 2대1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그래서 닮음의 중심 관점으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 축소된 도형이 원의 방정식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중심은 그냥 A부터 원의 중심까지 아이고 어서오세요. 얘들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점으로 찍어주고 그냥 반지름은 몇 배 축소됐어? 3분의 2배 축소됐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원래 반지름 R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A부터 원래 중심까지 2대1 내분점을 열심히 찍어주면은 2대1을 지금 마이너스 6,0랑 3,0 가지고 찍는 거야? Y좌표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0에 찍혀 있겠지. 그럼 X좌표만 계산하면 2 곱하기 3,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1이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되시면서 중심이 0,0이 날라온다고. 듣고 있냐 얘들아? 됩니까? 나 원래 반지름 얼마였어? 3이었으니까 걔를 3분의 2배 축소하면 얼마가 되겠냐? 2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 2짜리인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기초 개념으로 좀 정리하고 갈게. 자주 나온 녀석이니까 좀 알고 쓰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 한 점이 있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중심 좌표가 있었을 때 요렇게 이어준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런 점의 자취를 찾아라 라고 하면 요렇게 접선 기준으로 요렇게 축소된 도형들을 니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녀석의 중심 좌표 자체도 닮음의 중심이랑 이뤘을 때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도 m 플러스 n분의 n배 축소된 거겠죠. 맞아? 축소 비율은 그때 배우면 되는데 얘가 지금 축소된 도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합니까? 그냥 원이 나온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가자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데 얘랑 이제 비슷한 가락으로 생각해주면 좋은 게 155번인 것 같거든? 얘도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찍고 넘어갑시다. 얘가 무게중심의 자체인데 요 문제도 현재 보면 A가 마이너스 5, A가 5,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놓였을 때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G의 자취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아까처럼 오리지널로 풀려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뭔지 모르니까 P의 좌표를 A, B 이런 걸로 설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 이렇게 쓴 다음에 무게중심 좌표를 열심히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X, Y라고 잡은 다음에 소거시켜서 관계식 뽑아주면 돼. 그지?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좀 개념적인 내용으로 니들이 기억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일명 무게중심의 자체인데 봐봐. 내가 얘를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게. X1, Y1인 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선분이 있고 x2, y2라는 점이 있었다라고 치자. 그 다음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중심이 p, q고 반지름이 r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원방이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은 r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해가 갑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진 무게중심 G의 자취를 찾아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그냥 오리지널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반화시켜서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P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찍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은 A-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되십니까? 이랬을 때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값은 얘를 이제 무게중심 찍은 거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A를 뭘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Y1 더하기 Y2를 B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얘가 무게중심 맞지? 그래 안 그래? 무게중심의 자취를 찾고 싶은 거니까 얘를 여전히 X, 얘를 Y라고 둔 다음에 X, Y 사이에 관계식 찾는 거거든? 그럼 여전히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A, B를 이용해서 X, Y를 써보면 A라는 녀석은 지금 3X 마이너스 X1 더하기 X2로 이렇게 써지지. 맞아? 그 다음 B라는 녀석은 3Y 마이너스 Y1 더하기 Y2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니?
얘네들이 이제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잖아. 됩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p를 하나 더 빼는 거거든? 여기서 p를 하나 더 빼니까 여기서 p를 하나 더 빼면 마이너스로 묶이면서 x1, x2 플러스 p가 되겠지. 되나? 그럼 지금 여기 있는 3을 바깥으로 좀 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맞아 아니야? 3으로 묶어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결과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얘들아 바깥으로 3이 묶여서 나가면서 9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p의 제곱 이런 식이 만들어져.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뭐 y도 이하 동문이겠죠. 되나 안 되나? y도 똑같은 형태로 써질 거 아니야. 더하기 9배 y 마이너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q배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질 거란 말이야. 됩니까? 그럼 요 녀석이 지금 r 제곱이었다라는 건데 양변 뭘로 나누면? 9로 나눠주시면 얘가 뭐가 돼? 9분의 r이 제곱이 되잖아. 되나? 결론만 놓고 봤더니 중심좌표가 뭐가 되고? 원래 있었던 이 점과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준 요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G 그 녀석을 중심좌표로 하면서 반지름은 몇 배 축소된 거야? 3분의 1배 축소된 원방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가 갑니까? 즉 중심하고 연결한 요 좌표를 말 그대로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은 3분의 1배 축소된 요런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게중심들을 다 모아놓으면. 됩니까? 무슨지 알았어? 이해가 가? 그래서 해석의 결과로 그냥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앞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쓰자라는 걸 내가 제안하고 싶어요. 아이들아, 다시 결론적으로는 그냥 여기 중심좌표를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새로운 원의 중심으로 하며 반지름은 몇 배 축소된다고? 3분의 1배 축소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무게중심의 자 G를 구해줘 이런 멘트가 날라왔을 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봐봐. 이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G가 나타내는 뭐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근데 이미 내가 이런 원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도형의 길이를 구하려면 둘레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원의 반지름 얼마인 거 알고 있어?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3분의 1배 축소되면 반지름 얼마겠냐? 3분의 2겠지. 길이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답이 그냥 얼마야?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됩니까? 아는 친구들은 이거 보고 그냥 눈으로 찍고 푼다라는 겁니다. 지안아 알겠어? 앞으로 알아두자 라는 거야. 너네가 나중에 대신해서 근데 네. 1이랑 저 3분이랑 만나면 되게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똑같긴 한데 지금 얘가 해석의 결과였잖아. 방금 얘가 계산으로 해석한 결과였기 때문에 자취는 변하지 않는데 뭐 거기서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그때 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 물론 이제 만나는 점에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무게중심이란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디자인이. 뭐 여튼 알겠냐? 얘들아 넘어가도 돼? 다음 이제 156번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156번 일단 계산은 했어 지환아?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10이다. 그 열심히 계산 땡겼지. 계산했더니 뭐 나와? AB에 관한 관계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 라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요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점 A, B는 무슨 방정식 위의 점이야? 당연히 원 위의 점이잖아. 그지? 지금 A, B라는 점은 반드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라는 원 위의 점이야. 됩니까? 이때 구하고 싶은 거를 잘 보면 A-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 제곱에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쟤를 어떻게 리딩을 해줘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여기에 뭐가 씌워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맞아? 함부로 루트 씌우면 안 되니까 구하고 싶은 건 이거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됩니까? 그럼 루트를 씌운 이유가 뭐야? 이 녀석을 뭐라고 읽기 위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리딩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지원아? 얘를 어떻게 읽어주면 돼? A, B라는 점에서부터 3, 마이너스 4까지에 이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벌써 까먹은 거 아니겠지? 평면좌표에서 열심히 그렇게 눈치를 채주자 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A, B는 원 위의 점이고요. 원 위의 점에서부터 3, 마이너스 4라는 고정점까지의 즉 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된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이렇게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A, B가 있고 바깥에 3,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요 거리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는 상황이니까 지환아 뭐 통과하는 순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중심 통과하는 순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맞아 아니야? 즉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 하나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상황 맞지? 맞아? 하나 빼주면 반대로 최소값 찾을 수 있었고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원의 중심 아까 몇 컴마 몇이었어? 0,0였잖아. 딱 보니까 3, 4, 5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거리가 5가 나와. 그지? 거기다 반지름 하나 더해주면 되니까 최대값은 5에다가 아까 반지름 얼마 했어? 2를 더해주시면 되고 답은 7이다 라고 써지는 게 아니라 걔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돼. 그지? 지금 내가 구한 건 요 루트까지 씌워진 녀석의 최대값이 7이니까 최종적인 답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조심 포인트까지. 이하가 답은 49가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냐? 얘들아. 다음에 있는 157번도 약간 비슷한 까락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길이 세는 그 요령 말씀드렸지. 맞아?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현의 길이는 아니지만 157번 잘 풀었냐? 얘들아. 응? 듣고 있어? 내 얘기 듣고 있냐?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야. 그 다음에 반지름이 5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세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가 정수인 것의 개수. 이 길이가 정수인 것의 개수. 그럼 우리가 정수인 것의 개수를 세매라 라는 멘트가 날라오면 너희들이 뭘 파악할 생각해야 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돼.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정수인 거 몇 개 셀 수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냐? 일단 중심 정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의 반지름 줬으니까 지금 현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 2등분 되겠죠? 됩니까? 여기 좌표가 4고 여기 좌표가 10이니까 가운데는 x 이퀄 7이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3이 되고 반지름은 5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현재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4가 되시면서 중심 좌표는 7,4다 라고 편안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여전히 지금 뭐야? 원 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이르는 요 거리의 최대 최소 찾고 싶은 상황이잖아. 이해갑니까? 똑같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찾고 싶은 상황이니까 원에서 일단 어디까지 연결해야 돼? 중심까지 연결해서 최소값은 반지름 하나 빼고 최대값은 반지름 하나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7, 7에 49에 4, 4, 16 더하니까 얼마냐? 루트 65인가요? 루트 6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65야. 그럼 현재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직접 때려주면 루트 65, 루트 65를 기준으로 하나는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니까 반지름 아까 얼마였어? 5였으니까 플러스 5를 하고 마이너스 5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 있는 선분 OP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지금 대충 정수로 떨어지면 얼마야? 65면 88에 64니까 13. 얼마 그 다음 얘는 8에서 5 뺐으니까 3. 얼마 정도 되는 값이지. 맞아 아니야? 즉 얘가 13. 얼마 정도 되는 값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3. 얼마 되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선분 OP 중에서 길이가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4, 5, 6 이런 식으로 세서 13까지 가겠죠. 총 몇 가지가 존재하겠냐? 10가지가 존재할 거야. 길이가 자연수인 게 총 10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조심 포인트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뭐 아무거나 길이가 6자리인 거 하나 그어봤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길이가 6자리인 거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2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보이냐? 얘들아. 길이가 6자리인 거 뭐 대충 내가 이렇게 짧게 이 파란색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지만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는 거잖아. 되십니까? 지금 길이가 정확히 최대인 순간과 최소인 순간은 정수인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내부에 들어오는 거라서 몇 개씩 그을 수 있어? 2개씩 그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됩니까? 그럼 최종적인 자연수인 저 길이의 개수는 20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니? 얘들아 잘 풀었지? 아주 좋아요.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좀 보기 전에 좀 기본 태도 하나 정도 언급하고 갈 건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위치 관계가 위치 관계의 기점이 되는 순간 어떤 곡선이든 뭐 직선이든 걔네끼리 만나냐 안 만나냐 혹은 얘가 뭐 최대가 되냐 최소가 되냐 그렇게 뭔가 기점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틱하고 뭐 할 때일까? 얘들아 접할 때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 수학에서는?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룰 때도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얘를 가르는 기준이 틱하고 뭐 할 때야? 접할 때잖아.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였다고. 괜찮나? 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고 이 원을 돌아다니는 점
여기가 지금 A, B고 여기가 지금 뭐 C, D였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이런 상황에서 A 빼기 C분의 B 빼기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나? 아?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요거? 아주 좋아요. 이거 지금 X좌표 차 분의 Y좌표 차 요런 구조를 띠고 있는 식 맞지? 뭘로 리딩을 해줘야 돼? 기울기로 리딩을 해줘야 돼. 이해갑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차이가 없으면 원점과 이르는 기울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괜찮나?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어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순간, 최소인 순간 관찰해라 라고 하면 여전히 기점이 되는 순간 틱하고 뭐 할 때 기준으로 봐야 될까? 접할 때 기준으로 봐야 돼. 요렇게 갔을 때 기울기 최대일 것 같냐? 맞아 아니야? 요렇게 갔을 때 기울기 최소일 것 같아? 맞아 아니야? 항상 기본 태도 자체가 원을 다루든 2차 함수를 다루든 너 나중에 미적분을 가서 몇 차 함수를 다루든 간에 도윤아 어디 갈라 그랬어? 너 승천할라 그랬지. 틱하고 접할 때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먼저 보고 갈게. 넘어가면 51페이지 가봐. 170 9번 문제 여전히 비슷한 까락 소요되는 문제 맞아? 얘들아 이거 잘 풀었냐? 내가 진심 모드로 안 풀어줘도 될까? 그래도 되겠지? 얘는 지금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중심이 2,6이고 반지름이 2루트 5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나? 이 녀석이랑 함수 y k 곱하기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니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면 원점 좌표가 현재 뭐 대충 이런 데 놓여있는 원의 방정식이다. y축, x축 이라고 했을 때 이 y k 곱하기 절대값 x라는 녀석은 이렇게 V자 그래프 따라가는 그래프 맞지? 맞아? 뾰족한 그래프고 이런 점을 첨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첨점이 0,0이면서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가 나오려면 현재 K값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건 니들이 인지를 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오른쪽 기울기가 플러스 K, 왼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K인 요런 V자 그래프 나타나는데 이 녀석하고 이제 얘가 만날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여전히 기점이 되는 순간 틱하고 뭐 할 때야? 접할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점이 되는 순간은 요렇게 그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직선은 요렇게 틱하고 접하는 순간이 첫 번째 기점이 되겠죠.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기점이 되는 순간은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K를 벌려 나갔을 때 계속 만난다 하다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V자 그래프가 틱하고 접할 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이해가지? 원점 지나가는 직선과 접하는 순간 구하는 거니까 원의 접선 구해준 다음에 기준이 되는 K값 2개 얻어주시면 되겠죠. 다만 주의할 사항은 K값이 양수야 이 문제에선. 맞냐? 이거 안 풀어줘도 되지? 요거만 언급하고. 네. 원의 접선 구하는 방식은 다 D equal R이라니까요 아저씨. 지금 원점 지나가는 접선 구하고 싶은 거니까 Y equal MX 라고 둔 상태에서 요 녀석과 지금 원의 중심 2,6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요 식 쓰는 거라고. 요게 왜 안 되나? 근데 저 K 맞죠? M이랑 K는 달라. 왜냐면 K는 지금 양수여야만 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니들이 뭘 구해야 되냐면 뭐 양수인 거 구해줄 수 있긴 한데 뭐야? 원래 그림이 이렇게 나왔나? 이거 그림 맞는 지금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구나. 그림을 잘못 그렸어 얘들아. 지금 얘가 이렇게 통과하네.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이야. X좌표가. 그럼 지금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음수인 순간에 접하는 순간으로 나타나. 얘들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이 접하지만 실제 K값은 뭘로 구해줘야 돼? 양수로 구해줘야 돼. 괜찮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울기 mx다 라고 따로 잡은 다음에 d equal r 써주면 m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거든? m값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얘네 둘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2일 땐 조심해야 돼. 이때는 K값을 뭐라고 해야 돼? 2라고 하셔야 됩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접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지만 요 V자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K값은 2다라는 겁니다. 상훈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계산해봐. 안 나왔으면. 여튼 중요한 마인드는 이거야. 틱하고 접할 때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제일 열심히 잘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177번도 비슷한 까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잘 풀었냐? 얘들아. 답이 안 나온 친구 있나? 미쳐버리겠네. 지금 원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이고요.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0이다 라고 했고 얘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지금 문제에서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줬습니다. 5,2를 지난 직선이 색칠한 도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조건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는 5,2의 위치를 일단 찾아놓고 가야 된단 말이야. 태준아 듣고 있냐? 그럼 일단 얘네 둘이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정도 파악해야겠지. 근데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0,2 반지름 길이는 똑같은 합동인 원인데 얘네 둘이 지금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원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중심좌표가 지금 x = 0라는 y축 위에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누가 봐도 상하 대칭인 상황이고 얘네들의 공통연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y좌표로 이렇게 교결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대충 얘네들이 뺐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y좌표가 지금 교점이 얼마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1 나오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교점이 y좌표가 1 나왔으면 여기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구할 수 있겠죠. y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3,1 얘는 현재 마이너스 3,1이 나오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문제의 색칠한 도형이 요 녀석인데 그럼 대충 5,2의 위치를 내가 찾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대충 이런데 5,2가 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를 지나간 직선을 그었을 때 세 개 점에서 만나도록 직선을 그어줘야 되니까 여전히 기점이 되는 순간은 니들이 접하는 순간을 항상 중요하게 보시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 0인 순간부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일단 첫 번째 기점이 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은 아니었지만 요 점 틱하고 지나가는 순간이 하나, 둘, 세 개 포인트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가나? 그럼 얘를 기준으로 살짝 더 내리면 이제 4개를 통과하게 되고요. 또 슬슬슬 내려가다가 틱하고 뭐 하는 순간 기점 되겠냐? 접하는 순간 기점 되겠지.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점에서 만나니까. 지환아 이해해? 무슨 말인지? 얘보다 더 내리면 이제 세 개 점에서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 됩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 찾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몇 컴마 몇 통과하는 순간이야? 3,1 통과하는 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랑 접하는 상황이야? 지금 위에 있는 요 원과 접하는 거니까 x제곱, y제곱, 10이랑 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 통과하는 상황은 지나는 점 얘인 거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직선 기울기 바로 나타나는 거 맞지? 기울기 구하는 문제였어. 그럼 얘에서 얘까지 이은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인가요? 이때 기울기? 다음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 찾아줘야 되니까 5,2를 지나간 접선의 방정식 y = m 곱하기 x-5 플러스 2다 라고 세운 상태에서 여전히 저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이니까 d = r이다 라고 식 세워주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m 플러스 2 이퀄 0에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고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에 5m 마이너스 2 얘가 되시고요. 얘가 지금 반지름 누구랑 똑같으시면 돼? 루트 10이랑 똑같으면 되겠지? 계산은 니들이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스킵해도 돼? 양변에 이거 곱하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지환아 맞아?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3m제곱은 2다 라는 결론이 나타날 겁니다. 됩니까? 그럼 m값이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데 플러스 골라야 될까 마이너스 골라야 될까? 플러스 골라야 돼. 왜냐면 그림상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접선 그을 수 있지. 맞아? 즉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두 개 나타난 이유가 요 필요 없는 접선까지도 다 구해낸 거기 때문에 현재 그림상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녀석하고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 3분의 루트 6짜리인 직선까지 얘까지 얘기를 해줘야 이제 답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뭔 소린지 알았어? 둘이 곱해지면 6분의 루트 6이라는 결론이고 여전히 중요한 마인드는 접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해들어? 다음 무슨 문제를 풀려고 이 얘기를 계속 했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얘들아. 네. m제곱이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양변에 이거 곱하고 그냥 제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푼 건데? 근데 내가 그 계산해야지 돼? 양변에 곱하면은 양변에 곱해서 제곱했다 생각해봐. 그럼 10m제곱 더하기 10이고 5m-1을 제곱하면 25m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4인가요? 맞아? 뭐지? 나 뭐 잘못 썼냐? 여기가 5m-2가 아닌데? 어디가 틀렸지? 플러스 5m 마이너스이 아니야. 잠깐만. 근데 왜 똑같아? 얘랑 중심이
아 얘가 아니구나. 미안해. 얘가 아니고 얘랑 접해야 돼. 그지? 위에 있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0,0이 아니라 0,2까지의 거리네요. 내가 계산 틀렸어. 0,2니까 뭐야 0,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워지면 여기가 2가 없어지네. 괜찮아? 응? 야 그런 건 푼 애들이 잡아줘야지. 어? 아무도 못 풀었어요? 이 문제로. 나 넘어갈게. 뭔 문제 보려고 했냐면 아까 그 158번 문제. 이해들어? 뭐로 나왔어? 두 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지금 10, 4다 라고 줬는데 중심이 점 C고 반지름 길이 1인 원이 선분 A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원이 A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때 C를 중심으로 한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영역 같은 걸 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어딘가 이렇게 B라는 점이 있는데 그럼 원을 여기 좌표평면상에 지금 그릴 건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다 라는 정보만 알고 있어. 그럼 크기가 반지름 길이 1인 원을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이런데 이렇게 그려지면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의 이제 기점이 되는 순간 언제라고 틱하고 접하는 순간이니까 니들이 기점이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반지름 길이 1짜리인 게 접하는 순간 기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됩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 위에서 이렇게 원을 굴렸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거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굴렸을 때 어디까지 얘가 이동할 수 있겠냐? 끄트머리, 요 지름이 여기에 올 때까지 원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위에서 계속 원을 굴려 나가면 얘랑 이제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타고 움직이면서 원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나? 근데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동일한 그림을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지름이 여기 닿는 순간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 맞지? 됩니까? 그 다음 여기 이제 경계 지점에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요 점에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랑 만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선분 A랑 맞닿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기록되는 거냐면 그치? 얘를 기준으로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돌아가는 모습이니까 마치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보라색 자리인 뭘 타고 가는 거야? 반원을 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얘자리인 이런 반원을 타고 움직여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약간 이런 알약 모양같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까? 지금 이루고 있는 넓이를 종합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사각형,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원이라는 도형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원의 둘레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선분 AB의 길이만 열심히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 요 길이랑 같으니까. 맞아? 근데 좌표 알고 있을 때 선분 AB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빼면 12고 얘네들이 빼면 5니까 5, 12, 13 삼각형이고 AB는 13인 것 같아. 그지? 요 길이는 13이고 요 길이도 13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6에다가 지금 반지름 길이 얼마짜리인 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 녀석의 지름 길이를 반지름 길이로 하는 거니까 2짜리라고 생각해야 되냐? 맞아? 그럼 그 녀석의 둘레의 길이는 플러스 4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이해가 가나 안 가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넘어가도 돼? 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아폴로니오스의 원이었는데 요거 내용 기억하냐? 상식적인 자취다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자라고 했어. 아폴로니오스의 원. 내용 뭐였어? 고정점 AB가 있을 때 PA 대 PB가 M 대 N이다 라고 비율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점 P의 자취. 얘를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아폴로니오스의 원이구나 라고 바로 간파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결론이 뭐였어?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하고 AND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지? 얘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었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증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9번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 나온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니은 디귿 보기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다만 주의할 거는 기억. M 대 N이 만약에 똑같은 길이면 원이 아니라 뭐가 나와? 수직 이등분선이 나와. 그 기억하냐? 얘들아, 길이가 똑같은 점의 자취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160번도 아폴로니어스의 원 상황이다 라는 거 인지가 되냐? 얘들아? 문제 지금 뭐라 했냐면 A부터 B까지가 8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A에서 배가 출발하고 B에서 배가 출발하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A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이 B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이 몇 배래? 3배래. 근데 얘네들이 두 지점 P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을 P를 찍었을 때 속력이 3배였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항상 3대 1입니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때 점 P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점들을 니들이 다 모아놓으면 아폴로니어스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대충 이렇게 연장선상 그었을 때 얘네들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를 현재 점 P가 움직인다 라는 정보만 니들이 알아냈으면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인 순간은 당연히 여기 꼭대기 지점에 이렇게 닿았을 때 만들어지겠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현재 밑변 길이는 8로 일정하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최대인 순간 찾아내려면 높이가 최대인 순간이고 얘가 그 반지름에 닿는 순간이니까 그냥 아폴로니어스의 원의 반지름 구하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들아? 근데 얘는 좌표 평면에 갖다 놓을 필요조차도 없거든? 그냥 우리가 내분 외분 관계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8이고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3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지름의 양 끝점 중 하나가 여기 찍히겠지. 맞아? 4등분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2만큼 벌어졌을 거야. 그지? 그럼 얘와 얘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은 연장선상에 찍힐 거고 3대1이니까 이거 두 칸으로 쪼갰을 때 하나, 둘, 세 칸 갔을 때 3대1인 거 보여? 얘들아? 그럼 지름의 양 끝점 중 하나가 현재 여기 찍혀 있겠지. 됩니까? 이거 두 칸 모아놨으니까 이거 초록색 한 칸의 길이 안 돼. 씨. 이 분필이 부러질 때마다 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요 길이 한 칸은 얼마야? 4 되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지름 길이가 얼마야? 6이란 소리지. 됩니까? 그럼 반지름 얼마라고 하면 될까? 3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8이고 높이는 방금 우리가 3인 거 구해냈으니까 답은 12다 라고 이렇게 한 큐에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들은 원방이 나온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자라는 거야, 경수야. 아폴로니어스의 원이 뭔지 알지?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48페이지에 161번도 좀 기본 상황인 것 같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에 접하는 원, 요렇게 평행한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려주면 이 녀석의 지름 길이가 반드시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까요? 그래 안 그래? 다시 이 녀석의 지름의 길이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P값 바로 2라고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때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반지름이 루트 5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알려준 게 그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점이나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땡길 수 있다라고 했지. 맞아? 그렇게 답 구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이거 개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지? 그래 안 그래? 맞아? 뭐 대답이 없어요. 현의 길이 구하는 거 바로 밑에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얘는 안 풀어도 되지 인간적으로? 그래 안 그래?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 조금 따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개념이 준원의 방정식입니다. 일명 준원의 방정식. 준원이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얘들아 준원아 할 수 없잖아. 이제 뜻은 이거야. 원의 근 두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의 자취. 다시 원 밖에 한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지. 맞아? 그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그런 멘트가 날라오면 요걸 준원이라고 하거든요.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놓였을 때 직선이 수직이려면 이렇게 하나를 그었을 때 또 다른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서 여기 직각이지. 맞습니까? 그럼 니들이 하고 싶은 직거리가 뭐야? 여기 접점이고 여기 접점이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수직이다 체크해주고 싶은 거 맞지? 맞아 아니야?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이야 항상. 그래서 준원의 상황이 등장하면 항상 저 정사각형 가지고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사각형은 반으로 갈랐을 때 45도 반드시 태어나는 도형이니까
요렇게 이었을 때 1대1대 루트 2의 길이비가 성립하겠죠. 맞아? 즉 여기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루트 2의 R 되는 거 맞지? 됩니까? 즉 이 준원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요 점은 원래 오리지널 원의 중심으로부터 항상 어디까지 떨어져 있냐면 루트 2R만큼 떨어진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싸그리 다 모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그려지시면서 얘를 이제 준원이라고 부를 건데 그럼 준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그 녀석의 중심 좌표가 원래 원과 일치하고 원래 원과 동일하면서 반지름 길이는 몇 배가 되는 것뿐이야? 반지름 길이 몇 배 된다고 얘들아? 루트 2배가 된다고. 이런 원을 우리가 준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괜찮나? 그냥 바로 알고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 이퀄 r 제곱이다라는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에 준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하면 중심좌표 p, q로 이렇게 동일하면서 반지름 길이만 루트 2배 해주면 되니까 얘가 지금 루트 2r의 제곱이 되시면 그냥 뭐만 붙여주면 돼? 2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좀 유명한 녀석이니까 바로 이렇게 쳐주자라는 거야. 나타났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걸 모르면 이제 할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163번인 것 같은데 문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현재 나타나는 1,k가 문제에서 제시된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9라는 요 원의 준원 위의 점이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1,k가 지금 준원 위의 점이다 라고 인식을 했으면 준원의 방정식 바로 여기만 그냥 2배 쳐서 구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준원 위의 점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끝나? 1,k만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 되십니까? 이해가 가? 그래서 쓰이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171번 문제. 아이들아 잘 풀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결을 해라 라는 겁니다. 문제에 지금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4다 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에 접하는 접선들 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방금 내가 말씀드린 준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그 도형과 y 이퀄 x 플러스 5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준원 구하려면 여기 그냥 2배만 쳐서 8이다 라고 피해 자체 바로 한 방에 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유명한 녀석이니까. 그럼 구하고 싶은 건 여전히 이 원에서부터 직선 어디까지? y 이퀄 x 플러스 5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최소 구하는 거 여전히 말씀드렸어. 여전히 뭘 통과하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중심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원은 중심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 그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에다가 R만 한 번 더해주면 끝나겠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 답은 잘 구했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다만 이제 나타나는 원이 준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좀 유명한 녀석이니까 좀 알아채주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은 유명한 애들이야. 알겠어요? 넘어가도 돼? 얘들아 그래도 되냐? 듣고 있는 거 맞지? 다음 164번 문제. 만약에 원방 문제들이 좀 어렵다 싶으면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학교 수학 그 원의 성질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내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말씀드렸지. 방정식에 감정을 싣는 게 아니라 도형의 감정을 싣는 거야 얘들아.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얘가 지금 나타나는 게 직각삼각형 닮은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무진장 많은 상황 나타나지 중학교 때. 맞아 아니야? 이런 거 바로 나타나나? 얘들아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A 대 B면 요 길이 대 요 길이 몇 대 몇이야? A 대 B면 요 길이 대 요 길이 몇 대 몇이냐? A 대 B. A 제곱 대 B 제곱이야? 맞아?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지? 직각삼각형이 지금 닮은 상황이다 라는 거 중학교 때 한두 번 본 상황 아니잖아. 지금 왼쪽 오른쪽 있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B가 몇 대 몇이야? 얘들아 빗변 길이 B를 봤을 때 A 대 B잖아. 닮은 B가 A 대 B면 넓이 B 몇 대 몇이야? A 제곱 대 B 제곱이니까 이 녀석 자체가 그냥 넓이 B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A 제곱 B 제곱 더하면 C 제곱이다 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이 길이가 C 제곱이야. 얘들아 괜찮나? 이런 거 왔다리 갔다리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라는 거야. 중학교 수학이야. 거꾸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인지 알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루트 C여가지고 몇 대 몇인지 바로 구할 수 있지.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 164번 문제 보면 P가 마이너스 1,3이고 원의 방정식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할 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럼 현재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이 2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지금 원방이 뭐라고 나왔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지. 맞아? 그럼 이런 상황이야.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고 접선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요점을 이렇게 이어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는 상황이지. 맞아? 원에다 접선 그은 상황은 항상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얘네들이 이어지면 지금 위아래 합동인 모양이다 라는 거 느껴져? 다음에 이제 여기 공통연이랑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려면 결국 위아래 대칭의 상황이니까 요 녀석의 넓이만 열심히 구해내서 몇 배 쳐주면 돼? 2배 쳐주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반지름 길이는 니들이 열심히 구해보면 요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걸 잘 알아냈을 거야. 맞아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여기 길이를 좀 알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길이가 지금 일명 접선의 길이였습니다. 맞아? 접선의 길이 한순간에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 맞아 아니야? 밖에 한 점의 좌표를 그냥 원에다가 뭐 해주면 돼? 아? 이 얘기 했어 내가? 그냥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도 없지. 그냥 이 좌표를 여기다가 뭐 해주기만 하면 대입해줘서 루트 씌워주기만 하면 걔가 접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3 대입해주면은 1 플러스 9 플러스 6 그 다음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통통 지워주면서 16이네. 맞아? 루트 씌워주면 접길이 4다 라는 거 한 큐에 계산된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 했냐 내가? 대입해서 접길을 구할 수 있다고. 풀이를 좀 빠르게 하자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얘들아 상황 자체가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뭐 내린 상황이야? 수선 내린 상황이지. 근데 내가 뭘 알고 있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다 라는 거 알고 있어? 맞습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길이 대 이 길이 몇 대 몇이겠냐? 1대 4가 될까요? 1대 4? 맞아 아니야? 굳이 막 머리 아프게 이 길이 구할 필요가 없어. 아이들아. 그냥 요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한 큐에 4라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4라는 넓이를 그냥 몇 대 몇으로 비례 배분하면 돼? 5분의 4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요거 하나의 넓이가 5분의 16이니까 그 곱하기 1을 해주면 답은 5분의 30이다 라는 이런 결론이겠지. 됩니까? 이해가 가냐? 중간중간 이렇게 접기를 계산하고 어쩌고 하는 방정식 보고 좌표 찾고 하는 것만 고1 수학이고 그 이후 나머지 디자인, 난이도 디자인은 전부 다 중학교 수학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아이들아?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잖아. 너네 다 100점 맞았잖아. 일단 넘어갈게. 그 밑에 문제 165번이 요 접길 대입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요령 말씀드렸던 문제인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소화하고 있냐?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본인의 방식을 고수하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보여요. 다음 166번 볼 차례인가? 이씨.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수업을 안 들어? 그냥 넣어서 루트 씌우면 접선의 길이라고 했어, 안 했어? (166번에) 나타나는 상황이 지금 둘레를 2등분하는 원인데 얘가 어떤 스트로에서 원래 나타나는 거냐면 얘들아 요거 기억해? 두 원의 교점 지나가는 새로운 원. 이렇게 내가 1번 원이 있고 2번 원이 있었을 때 1번 원의 방정식, 2번 원의 방정식 전부 다 일반형으로 썼을 때 1번식 더하기 항승식 미수 K를 이용해서 곱하기 2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 쓸 수 있다 그랬지. 요 얘기 기억하냐? 기초 개념이야. 여튼 요 두 점을 지나가는 모든 원 중에서 그러한 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무슨 상황이겠냐 얘들아?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원 중 가장 작은 상황. 응? 얘네 둘을 지나가는 것 중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어준 요 공통현을 뭘로 갖는 원일까? 공통현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야. 다시 공통현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 얘네 두 점을 지나갈 수 있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거야.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름의 양 끝점을 나머지 1번 원, 2번 원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노란색 원의 둘레의 길이를 얘네들이 2등분하고 있지. 맞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둘레를 2등분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나? 근데 문제에서 거꾸로 둘레를 2등분하는 원을 찾아라 라고 하면
니들이 그럼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냐? 이 원이 이 원의 둘레를 2등분 하려면 나머지 원 하나에 지름의 양 끝점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름의 양 끝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얘네 둘 가지고 만들어지는 여전히 공통현이 요 원의 무슨 심을 통과해야 돼? 중심을 통과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즉 둘레를 2등분한다 라고 하면 이 녀석들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준 다음에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둘레 2등분에는 그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상황이지. 166번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2a y 마이너스 3 이퀄 0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더하기 3 이퀄 0인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의 둘레를 2등분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 뭘 찾아주면 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니까 변변 빼주시면 된다고. 원과 원의 공통현 찾으려면. 그럼 이 창 소거시키려고 뺀 거고 얘에서 얘 빼주면 4a 플러스 6의 x 얘에서 얘 빼주면 플러스로 할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뺐으니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의 y 얘에서 얘 빼주면 마이너스 6 이퀄 0이다 라는 게 현재 두 원의 공통현이지.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았으면 둘레를 2등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한 녀석의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윤아 맞아? 이해가? 그럼 2등분 해야 되는 녀석이 현재 요 자식이기 때문에 얘고 중심좌표 몇 컴마 몇이야? 3 컴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읽을 수 있고 요 녀석이 얘를 통과한다 라고 답을 쓰면 A에 관한 방정식 바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다시 둘레를 2등분한 원 이런 상황이 등장하면 공통현이 중심을 통과한다 라고 기초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냐? 물론 이제 응용되는 상황 중에서 두 원의 교점 지나가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지. 쌤, 네. 저 직선이 일단 넘어갈게 얘들아. 그래도 돼? 난 167번은 우리가 약간 반칙 같긴 하지만 2차 함수가 지금 접하는 선이 등장했으니까 뭘 동원해서 풀 수 있어? 얘들아 미분 동원해서 풀 수 있냐? 그래서 반칙이 아니야. 그냥 배운 거 어떻게든 동원해서 다 풀면 돼. 알았냐? 그래서 2차 함수의 접점좌표 t, 어쩌고라고 잡은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세워서 원과 접할 조건이니까 d = r 쓰시면 바로 답이 나타나는 것 같아? 잠시만요. 뭐요? 2분까지 했거든요. 다음을 응? 아니 t, 어쩌고라고 잡은 다음에 접선을 쓰면 되잖아. 썼어요. 걔가 d = r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원과 접할 조건이니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고. 상훈이 왜 이게 자꾸 안 되나? 기초 개념인데. 다시 해봐 차근차근. 168번하고 169번이 거의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 구한상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는데 직선이 있고 원이 있고 이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전히 뭐인 순간 기점으로 중심에서 내린 수선 얘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거 맞지? 맞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은 영장선 그었을 때 반지름 하나 더해주고 얘는 반지름 하나 빼준다라는 생각이야. 괜찮습니까? 다만 이제 168번 같은 거 문제 풀 때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맞아? 그럼 반지름 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느껴져? 왜냐면 요 모습에서 최대값 어떤 식으로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반지름 하나 더해주고 최소값은 점과 직선 사이에 반지름 하나 빼주잖아. 맞아? 그럼 요 문제처럼 만약에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해줘 라고 하면 둘이 더해주면은 어차피 플러스 R 마이너스 R 날라가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몇 배가 될까?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됩니까? 이 문제는 그냥 중심좌표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때리면 답이야? 2 때리면 답이야.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넘어가도 돼? 네. 일단 169번 이제 삼각형의 넓이 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렇게 직선이 있고 요렇게 원이 있는데 두 점 A B 찍었을 때 여기 원 위의 점까지 이렇게 이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찾으라고 했지. 맞아? 근데 현재 요 길이는 고정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찾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여전히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 내린 상황에서 반지름 하나 빼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선 길이의 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만 열심히 계산하시면 삼각형 넓이 최소값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잘했을 것 같아. 다음 170번 지난 시간에 언급 드렸던 문제고요. 현의 길이의 최소값 찾아라 라고 하면 여전히 중심과 이었을 때 수직으로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잘 구했을 것 같습니다. 맞냐 아니냐 얘들아? 넘어가도 돼? 더 질문 남아있는 거 없죠? 여기까지 있으면 해야 돼.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172번도 기본 개념으로 알아둡니다. 원에 원 밖에서 접선 그을 수 있는 거 두 개지. 맞아?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원의 두 접선의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 긋고 접선 그어놓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접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이 원의 중심을 뭐 하겠냐? 통과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반드시 누굴 통과한다고?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심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접선의 방정식을 노가다로 구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오리지널대로 열심히 계산해서 노가다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이라는 도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두 접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중심 통과하는 직선을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괜찮나? 근데 직선 두 개가 만났을 때 각의 이등분선 몇 종류 그을 수 있다 그랬어? 두 종류 그을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외곽 파트를 이렇게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어주면 여기가 이등분이 되시고 내가 동그라미 x 더하면 항상 몇 도라 그랬어? 90도라고 했냐? 그래 안 그래? 얘네들이 이렇게 항상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야. 되십니까?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 존재할 테니까 두 번째 직선 같은 경우는 이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과 뭐인 직선?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기초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그런 생각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문제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그은 두 접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그었으면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순간이지. 첫 번째는 중심 몇 컴마 몇을 통과하는 순간이야? 2,1을 통과하는 직선을 구해주시면 되니까 그때의 직선의 기울기를 일단 구해주면은 얘에서 얘 뺀 거분에 얘에서 얘 뺀 거면 4분의 1이네 기울기가. 맞아?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4분의 1이고 그럼 두 번째 직선은 이 녀석이랑 뭐 한 순간이라고? 수직인 순간이니까 기울기 얼마라고 하면 될까? 마이너스 4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냐? 그럼 얘네 둘 다 마이너스 2,0을 통과할 테니까 두 개의 방정식은 바로 쓸 수 있지. y 이퀄 4분의 1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냐? 그래서 막 노가다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풀지 않았겠지 설마? 다음 이제 173번. 얘도 중학교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너네 이번에 내신도 했잖아. 그지? 원에서 그은 현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아 얘들아? 중심까지 떨어진 아주 좋아요. 중심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똑같지. 네. 맞아? 그런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이 문제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X축, Y축 있었을 때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줬고요.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이렇게 접하는 원이고 여기가 지금 P라고 찍혀 있고 중심좌표 A, B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B면은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요 길이가 그냥 B, 즉 반지름이다 라고 주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 지금 나타나는 현이 하나 있는데 요 현의 길이 얼마라고 줬어? 6이라고 줬단 말이야. 근데 얘랑 똑같은 현의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지. 맞아? 그리고 그어져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라고 줬어? 2라고 주셨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현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렇게 내린 수선 길이랑 요렇게 내린 수선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근데 얘가 지금 중심의 좌표 A랑 똑같은 길이를 갖겠지. 되나? Y축까지 내린 수선이니까. 즉 요 길이가 그냥 A가 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현의 길이 6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2등분 되고 여기 2등분 되면 요 길이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되나? 그럼 현재 니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될 만 했더니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 안 그래? 알고 있는 정보는 기울기가 2다 라는 거니까 이 녀석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름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의 세타가 얼마인 거 알고 있는 거야? 2인 거 알고 있는 거지. 되십니까?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세타다 라는 게 보이지 않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 2분의 3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고요. 1대 2 대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그냥 얼마라고 하면 돼? 2분의 3 루트 5다 라고 편안하게 계산되는 거 맞지? 되나? 전부 다 중학교 수학이다 라는 거야.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걸 동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알았어? 제곱해서 더해주면 답이 2분의 27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고요. 되나 안 되나? 넘어가도 돼? 네. 얘들아. 다음 174번 인간적으로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네. 여전히 똑같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인 순간 찾는 거니까 원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 찾는 거지. 중심에서 내린 수선 기준으로 생각하고 반지름 하나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래도 여기 좀 할만한 것 같아 너네? 어? 도형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175번 한번 보고 갈게. 얘는 일단 문제에서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방금 내가 좌표축을 먼저 그린 이유가 뭐야? 도형을 좌표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괜찮나? 그래서 그 자체로 구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항상 좌표 평면에 올려서 해석기하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선분 QR의 길이니까 현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현의 길이 뭘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어 얘들아? 현의 길이. 원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현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현의 길이. 현의 길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피타고라스. 내가 이거 사자성어처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어? 현길 피타, 접길 피타? 그지? 항상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게 정사각형이었는데 얘가 지금 좌표축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12고 여기도 12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꽉 차이는 원이었다라고 생각해봐. 얘가 원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냐? 그럼 반지름 길이 6이다 라는 거 바로 간파가 되겠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네 둘을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요렇게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찍었고,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점, 여기 교점을 지금 Q라고 하고 여기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구하고 싶은 건 저 현의 길이 되시겠습니다. 요 현의 길이. Q부터 R까지의 길이니까 현의 길이를 구해줘 라는 문제고, 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에서 수선 내린 다음에 반지름 연결해주고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럼 일단 문제에서 반지름 내가 6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해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계산하시면 되겠지. 되나? 그럼 얘를 해석기하로 본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쉽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괜찮나? 중심좌표 내가 6,6인 거 잘 알고 있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그다음 이 녀석의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나는 한 점의 좌표는 일단 11을 3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0,8이다 라고 바로 보이지. 맞아? 아니야? 여기가 0,8이고 기울기는 지금 3등분 한 건데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렇게 끊었을 때 3대 1이야? 그래 안 그래? 3대 1이잖아. 맞아? 기울기 얼마야 그럼? 3분의 1이다 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되냐?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 3분의 1 x 플러스 8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6,0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일반형으로 쓰면 뭡니까? x-3y 플러스 24 이퀄 0에서부터 6,6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루트에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0분의 6,6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들아 얼마야? 도와줘. 12가 되는 거 맞아? 네.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는 수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치면 현의 길이의 2분의 1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괜찮나? 즉 내가 구하고 싶었던 현의 길이의 2분의 1배는 저 절반은 루트에 6에 제곱할 거니까 36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은 10분의 144니까 5분의 72가 되나요? 그지? 그럼 5분의 180에서 71 빼면 108. 그럼 루트 5분의 108이니까 108은 36 곱하기 3이야? 그치? 그럼 36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3. 뭐 이딴 식으로 써지는 것 같아요. 됩니까? 얘가 지금 현의 길이가 아니라 현의 길이 몇 배 친 거라고? 2분의 1배 친 거라고. 절반이니까. 그럼 얘가 몇 배 쳐주면 답일까? 2배 쳐주면 답이야. 이해가 갑니까? 잘 구했지 얘들아? 잘 했을 것 같아. 넘어갈게. 네. 할만하죠? 네. 다음 51페이지 넘어가면 176번은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네. 특히 이제 디귿 보기 같은 거,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 원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놓였을 때 중심과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그지?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우아하게 풀려면 중심에서 내린 요 수선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높이 되시겠다라는 느낌으로 해결하면 바로 답 나오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잘 풀었지? 아이들아. 다음 78번 이따 개념 설명 좀 하고 이따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52페이지 180번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볼 거고, 다음 181번 같은 거 풀 때 이거 틀린 친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굳이 방정식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네. 얘들아? 얘가 지금 중학교 도형 문제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을 원점으로 갖고 반지름 길이 3짜리야. 이런 원이 있는데 지금 5,0에서 접선 긋는 거지. 5,0에서 접선 그었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찍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이해가 갑니까? 아이들아? 근데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 접점이고 이렇게 갔을 때 반지름 길이 3인 거 알고 있잖아.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됩니까? 그 다음 요 길이 5인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3, 4, 5 삼각형 만들어지면서 얘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접길이 4지. 네. 되나? 뭐 계산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라고. 그럼 지금 이거 상황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린 상황인 거 인지가 되나? 3, 4, 5 삼각형에서?
맞아 아니야? 닮음으로 푸는 문제겠죠. 대충 요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의 상황이야? 4분의 3인 상황이야. 괜찮냐? 근데 요 길이 내가 5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여기도 탄젠트 세타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3만 곱해주면은 얘가 5분의 얼마야? 4분의 15인가요? 4분의 15? 그지?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5가 되시면서 답은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맞아? 4분의 75가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y절편 찍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냐? 일단 뭘 먼저 보라고? 도형의 방정식이지만 도형을 먼저 보라고. 방정식부터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도형 분석이 끝났을 때 이제 시나리오가 세워지면 그때 가서 이제 방정식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경수야 듣고 있냐? 넘어가도 돼? 다음 182, 183 인간적으로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두 문제? 네. 쉽죠? 네. 그래 안 그래? 접선 그냥 구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자시고 계산만 하면 돼. 맞습니까? 184번도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지금 안 본 문제가 2스텝에서 3문제가량 남았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계면 설명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안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있거든? 두 원의 위치 관계.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거고, 얘네들의 거리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 또는 차와 비교한다 라고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 두 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려면 뭘 보는 거라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재보는 거라고. 괜찮나? 현재 요 그림에서 여기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맞아? 좌표 평면상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일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거리가 누구보다 커야 돼? 반지름의 합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위치 관계를 만족하려면. 됩니까? 그럼 얘네들을 살살살살 움직여 가다가 틱 하고 뭐 하는 순간 발생할까? 여전히 접하는 순간 발생할 거야. 걔가 매우 특수한 순간일 거고, 두 원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서는 중심과 중심을 이어준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누구랑 완전히 똑같아질까? 얘들아, 반지름의 뭐와? 합과 똑같아질까요? 다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완전히 똑같아지는 상황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우리가 아주 특이한 상황이 원과 원이 외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본 적 있는 느낌 맞지? 기점이 되는 순간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살짝 더 밀어서 만나겠다 라고 생각하면 원이 있고 이렇게 작은 원이 있었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면, 다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분석해보면 얘보다도 이제 작아지겠지. 맞아? 다시 거리라는 녀석이 방금 봤던 그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지는데, 이 다음 해볼 이제 내접 상황까지 이해하면 니들이 기준이 되는 값이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알겠나?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려면 기점되는 순간을 잘 보면 되는데, 얘를 슬슬슬 집어넣다가 한 원이 다른 원 안쪽에 쓱 포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맞아? 그럼 완전히 포함되기 이전에 요렇게 큰 원이 있고 요렇게 작은 원이 있었을 때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이고, 얘네들의 여전히 중심과 중심 사이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접점까지 이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이니까 이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누구랑 똑같은 거야? 반지름의 차와 똑같은 거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과 원이 내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부르고, 여전히 특이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그림이 현재 요 그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되나요?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두 원은 이렇게 뭐 어정쩡한 관계 놓을 거고, 요때 이제 원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R-R보다도 작아지겠지. 요때는 거리가 R-R보다는 작은데, 기본적으로 거리라는 개념은 항상 양수니까 0보다는 큰 거라고. 되십니까? 그럼 극단적으로 0이 돼버리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긴 하죠. 얘네들의 중심이 어때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면. 괜찮나요? 이때가 이제 거리가 정확히 0이 되는 순간이고, 사실상 그냥 동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나? 그래서 두 원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우리가 추약할 수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은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내접하는 상황,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기점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일단 판단하는 근거만 잘 생각하면 돼. R과 R의 합도는 차 가지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겠다라는 생각이야. 알겠냐? 중학교 때도 본 적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랑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돼? 얘들아? 이제 원방에서 약간 최종 보스처럼 등장하는 녀석이 공통접선 이야기거든요. 공통접선 이야기. 두 원의 공통접선 이야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공통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두 원의 공통으로 접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두 개만 그을 수 있어? 4개. 이렇게 하나 일단 최초에 생각나지? 어떻게도 그을 수 있어. 그치? 안쪽으로 이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 맞아? 얘를 이제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해서 외접선 이라고 편의상 부르고요. 얘가 안쪽에서 이렇게 접한다 라고 해서 내접선 이라고 불러. 괜찮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원의 공통 접선은 외접선도 2개, 내접선도 2개 해서 총 4개의 공통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알겠냐? 그 중에 일단 공통 내접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통 내접선이고 우리가 하는 게 고형의 방정식이니까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상황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우아하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다른 원이 이렇게 접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괜찮나? 그럼 니들이 원과 원이 접할 때 맨날 하는 짓거리가 뭐야?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고 얘가 반지름,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반지름이다 라는 거 찍어놓고 가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얘들은 반드시 수직으로 만날 거야. 됩니까? 그럼 내가 원의 중심 좌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보통은 대부분이고 중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아까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볼 때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정보로 작동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스르륵 연결해주는 순간 여기 만나는 포인트 하나 생기냐? 그래 안 그래? 걔를 기점으로 두 직각삼각형이 무슨 상황인 것 같아? 닮음 상황인 것 같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도 찾고 지나는 한 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닮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닮음 비율 몇 대 몇일 것 같아? R 대 R일 것 같아? 라지 R 대 스몰 R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R 대 R로 내분이 되시면서 반드시 이 L이란 녀석은 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봐야 되는구나. 미안해. 여기가 아니야. 여기도 R 대 R이긴 한데 중심 좌표 알고 있고 중심 좌표 알고 있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현재 R 대 R로 내분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었을 때 즉 이 L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중심과 중심에 라지 R 대 스몰 R 내분점 좌표를 통과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다시 공통 내접선이 반드시 R 대 R 내분점을 통과한다 라는 거예요. 되나? 그럼 지나는 점 하나 잡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주고 싶었으면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니까 지나는 점 잡은 다음에 원과 접할 조건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어떤 흐름 타겠냐? 여전히 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D = R 이용하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았어? 얘랑 이제 약간 별개로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접근하는 느낌이 살짝 다르거든요. 공통 내접선의 길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 찍은 요 접점부터 접점까지 이르는 요 접선의 길이 있지. 얘를 편의상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부를 거야. 줄여서 내접길. 그렇게 불렸냐? 우리 내신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동일한 그림 한번 그려봤을 때 요렇게 내접선 있고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찾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해봐. 괜찮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전히 반지름 R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반지름 R인 건 똑같단 말이야. 여전히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주시면은 뭔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는 지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을 따로따로 닮음으로 보면 머리 아파지거든? 웬만하면 뭐 그렇게도 풀 수 있긴 하지만 보조선을 보통은 얘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그어준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됩니까? 그 다음 얘를 이대로 연장해주면 무슨 삼각형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지. 맞아? 그래서 이 모습에서 지금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피타고라스를 쳐가지고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이 보조선이 효과적인 이유는 현재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주면 얘랑 얘가 완전히 같은 길이일 테니까 반지름의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합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합이라는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 이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 계산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구하고 싶었던 내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직사각형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체가 현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내접선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통 관찰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냐? 모르겠냐? 쌤, 근데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아니 기울기가 아니 기울기를 구하려면 여기서 구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기울기 구하려면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D equal R 쓰시면 기울기가 구해지겠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들아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기울기가 특수각 같은 정보로 주어져 있을 때는 훨씬 더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지? 여튼 기본적인 흐름은 핵심은 이거야.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R 대 R 내분점 통과.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약간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라는 느낌이야. 경수야 듣고 있냐? 얘들아 듣고 있지? 그러면 감이 있는 애들은 좀 느낄 텐데 내가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지. 그럼 지금 얘기할게.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도 얘기할 거거든. 방금 내가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 얘기할 때 R 대 R 내분점 통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R 대 R 내분점. 그럼 외접선일 때는 R 대 R 무슨 분점 통과할 것 같아? 외분점 통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야 수학이 아름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괜찮나? 여전히 이 녀석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서 직선. 괜찮냐? 그럼 하는 짓거리가 맨날 똑같잖아. 원의 중심에서 내리고 수직, 원의 중심에서 내리고 수직, 여기가 라지 R, 여기가 스몰 r 이렇게 쓸 수 있지. 여전히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주면 이런 도형이 나타나는데 얘를 이렇게 연장선을 찍어가지고 이 공통 외접선이랑 만나는 점 찍을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그럼 여전히 직각삼각형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이 뭐인 것 같아? 닮음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닮음비 몇 대 몇일까? 닮음비 R 대 R일 것 같아? 라지 R 대 스몰 r? 그럼 여전히 이 중심과 중심 기준으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라지 R 대 라지 스몰 R로 이렇게 외분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다시 중심과 중심 좌표를 R 대 R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야. 이 좌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똑같이 중심과 중심을 라지 R 대 스몰 R로 외분하는 점이고 그 점을 반드시 이 공통 외접선이 방정식이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이들아. 정리되겠죠? 그럼 여전히 지난 한자만 내가 구했으면은 이 녀석의 방정식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 구해주면 되니까 D equal R 이용해서 방정식은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야. 되십니까? 그럼 여전히 아까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했듯이 이 상황에서도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얘는 오히려 니들이 이번에 내신에서 자주 본 상황이라서 잘 해결을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원과 원이 있었을 때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 얘들아 하는 짓은 바뀌지 않지? 중심이 이어졌을 때 수직이고 중심이 이어졌을 때 수직이다 라고 쓰는 거 맞지? 그럼 여전히 원의 중심하고 중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어주면 나타나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얘들아 직각사다리꼴이라는 얘기 내가 한 적 있어? 직각사다리꼴 맞냐?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생긴 직각사다리꼴은 항상 접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점에서 뭐 내려? 수선 내리는 거 맞아? 그래서 직각사다리꼴은 항상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으로 요렇게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준 다음에 얘도 여전히 피타고라스를 치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이때 말하는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여전히 여기 접점과 접점까지 이르는 요 길이를 공통 외접길이라고 불러. 외접선의 길이. 괜찮냐? 이해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요 그림에서 지금 요 길이가 라지 R, 요 길이가 스몰 r이니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써지겠냐? R 빼기 R이라고 두 반지르면 차로 이렇게 써지겠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빗변 길이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치면은 외접길을 얘랑 똑같은 길이니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야. 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서 한다라는 것만 빼고는 이제 중학교 수학이랑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인 느낌으로 니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특히 이제 방정식 구할 때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야. 내분점 통과하고 외분점 통과한다라는 거. 기초 개념 잡히겠어? 넘어가도 돼? 문제 풀어도 돼? 그래도 되지? 하연이가 중투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장하영 이렇게 오늘까지 뭐 숙제 다 한다고 엄마 걸기만 하나. 구라였어요. 어? 신문서 야르는. 178번 봅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 바로 읽을 수 있냐? 요거 C-A분의 D-B 뭐라고 읽어야 될까? 기울기라고 읽어야 돼. 아주 좋아요. 기울기. 즉 이 원위의 점부터 이 원위의 점까지 이르는 직선 기울기의 최대값 구하고 싶은 상황 맞지? 맞아? 얘는 그림 그릴 때 y좌표가 지금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y = 1이라는 동일선상에 좀 놓고 그려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괜찮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2고 지금 반지름 길이 1이니까 대충 요렇게 작게 그어주고 여기가 지금 -2,1이 되고 반지름 길이 1이다 라고 쓸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 길이가 조금 더 크지? 이렇게 되어 있고 중심이 4,1이고 반지름 길이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두 원을 그렸을 때 얘네 둘을 여기 위의 점과 여기 위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구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럼 가장 많이 오른쪽 위로 기울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 언제겠냐? 공통으로 내접할 때일 것 같아? 일단 요거 점을 하나 고정해놓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요 점을 하나 고정하면 여기다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 제일 클 때가 언제겠냐? 이렇게 스르륵. 접할 때겠지. 이해가? 그럼 얘를 또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그을 수 있는 모든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 최대인 순간 언제일 것 같아? 이쪽으로 접할 때일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걔네 둘이 동시에 벌어지는 순간이 요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야? 내접선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지금 뭐야? 얘의 최대값이니까 이 내접선에 뭐 구하란 소리야? 기울기 구하란 소리지. 그럼 하는 짓이 맨날 정해져 있지? 중심에서 뭐 내려? 수직. 중심에서 수직. 요렇게 내려. 요거 반지름 길이 1이고 요거 반지름 길이 2인 거 알고 있었어.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4,1이고 여기 -2,1이니까 이거 발면비가 1:2잖아. 그럼 이거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고 있겠냐? 1:2로 내분이 되고 있겠지. 됩니까? 그럼 y좌표는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좌표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6칸이니까 이거 2칸 움직이면 돼? 그지? 그럼 3,1에 찍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1이네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0,1에 찍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지금 1:2 내분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직선 L이란 녀석이 내가 L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보면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 m의 x 플러스 1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서부터 중심 아무거나 그냥 -2,1로 할까? 여기까지의 거리 d가 얼마랑 똑같다라고 놓으면 될까? 1이랑 똑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반지름. 되나? 그럼 방정식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현재 이 문제에선 얘들아 바로 기울기가 눈에 보이는 친구 있나 혹시? 숫자에서 감을 잡아야 돼.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얘들아. 몇 대 몇이야? 1:2잖아. 1:2 나왔을 때 떠오르는 각도 뭡니까? 60도 맞냐? 그래 안 그래? 특수각 만들어지면서 여기 몇 도야? 30도 되겠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되십니까?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니까 현재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라고 써질까? 탄젠트에 30도니까 아주 좋아요.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지는 것 같아. 됩니까? 그래서 얘는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특수각으로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숫자를 보고 중학교 수학이 통하는 순간들은 바로바로 계산을 스킵해주자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그럼 기울기는 그냥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얘는 운 좋게 특수각이 나왔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 애매한 포인트로 기울어져 있더라도 그냥 방정식 세운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식 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알겠냐? 넘어가도 되냐? 페이지 넘깁니다. 180번 문제 바라봅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이퀄 0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24 이퀄 0이라는 두 원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표준형으로 고쳤냐 아이들아? 고쳤어? 도와줘. 이거 중심좌표 몇 칸만 몇이야? -2,0이고 반지름 얼마냐? 반지름 2 나와? 얘는 중심좌표 몇 칸만 몇이야? 5,0이고 반지름 얼마 나와? 1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 그림을 얘는 잘 그려놔야 되는데 X축, Y축이 지금 메인으로 등장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 X축, Y축. 그럼 얘는 중심이 -2,0이니까 여기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도 지금 얼마야? 2가 됐기 때문에 얘가 무슨 축에 접하는 원일까? Y축에 접하는 원이야. 요렇게 0,0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거 감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숫자에서 감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반지름 길이 2였으니까 여기 여기 X좌표가 -4거든? 근데 지금 그치 이 녀석이 -5,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 1짜리니까 정확히 여기서 한 칸 가시면 -5잖아. 맞아?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 1짜리면 두 원이 뭐 하고 있다는 상황일까? 이렇게 외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니들이 느껴줘야 돼. 얘네들이 지금 왜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얘네들의 동시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공통 외접선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공통 외접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해야 할 일 정해져 있죠? 이어지고 수직, 이어지고 수직 체크해 주시면 됩니까? 반지름 길이는 현재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 알고 있어. 닮은 비 몇 대 몇일까? 1대 2야. 그럼 현재 여기 찍혀있는 요점, 중심과 중심을 이어준 요선과 연장한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똑같이 2대 1로 외분하는 점에 찍힌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근데 얘는 지금 1대 2였기 때문에 그냥 요 길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게 훨씬 편안한 것 같아. 맞습니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 3인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똑같이 3 나오면서 여기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8 컴마 0이다 라고 찍을 수 있는 것 같아. 되나요? 얘도 물론 이제 마이너스 8 컴마 0을 지나가니까 외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으면 m의 x 플러스 8이다 라고 놓고 여전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라고 놓으면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서도 방정식을 구할 필요는 없지. 뭐 구하라 그랬어? x축 y축과 둘러싸인 요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미 8인 걸 얻어냈지. 넓이 구하려면 요 길이만 얻어내시면 되는데 이미 여기 닮아있는 직각삼각형들이 무징자 많았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각을 세타다 라고 놨을 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 거 알고 있어? 탄젠트가 아니구나. 요 길이가 3이고 1이니까 사인 세타네. 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괜찮냐? 그럼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요렇게 직각삼각형 끊었을 때 3대 1대 2루트 2 삼각형 맞아? 맞지? 그럼 내가 요 길이가 8인 거 알고 있으면 요 길이 구하려면 2루트 2분의 8이다 라고 요렇게 써지는 것 같아. 되십니까? 약분 열심히 쳐주면 얘가 얼마야? 2루트인가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루트 2를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됩니까? 그럼 얼마야? 8루트 2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되시죠? 전부 다 중학교 수학이 연계되고 있다라는 거 느껴져? 느껴지지? 빨리 느낀다고 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문제 제외하고 다 본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넘어가도 돼? 그러면 맨 마지막 문제 잘 풀었냐 너네? 답 구했지? 근데 계산이 좀 많지 않았어? 한번 보고 갈게. 184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1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9다 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7이다 라고 이렇게 준 상황이거든. 이랬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A, B에서 다시 한번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두 원의 그림을 대충 그려봤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요렇게 이렇게 생겨먹은 상황이잖아. 그치? 여기 좌표는 0,0이고 여기 좌표는 4,2인 거 알고 있고 내가 요거 반지름은 3인 거 알고 있고 요거 반지름은 루트 17인 거 알고 있어. 괜찮나? 문제에서 지금 찍은 점이 여기 교점 좌표 A와 B를 찍었을 때 그 중에서 이 위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이니까 그냥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지. 맞아? 얘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자. 지워버리고 여기서의 접선을 요렇게 긋고 접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생길 거야? 맞아 얘들아? 점이 생기냐? 그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A, B 구하는 문제입니다. 되십니까? 그럼 너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직접 원방을 알고 있으니까 A 좌표, B 좌표 구할 수 있지. 뭐 해서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풀면은 얘네들이 빼주시면 되잖아 일단. 그지? 아이씨. 빼줘야 되니까 일단 전개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는 0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고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4하고 4, 4, 16 넘어가면 1이고 3인가요? 플러스 3? 맞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뭐 했어 너네? 변변 뺐지? 그지? 변변 빼면 8x 더하기 4y 마이너스 12 이퀄 0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는 식이 나타나고 얘가 의미하는 거 뭐라 그랬냐 얘들아? 원과 원을 뺐을 때 나타나는 1차식 뭐라 그랬어?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놓은 거거든? 그럼 이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다시 한번 1차식 여기다 소거시킨 다음에 집어넣어서 열심히 x에 관한 2차 방정식 둥당둥당 풀지. 맞아? 그럼 여기 좌표 나타날 거야? 맞아? 그럼 위의 점을 구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둘 다 열심히 세울 수 있어? 계산으로? 세울 수 있고 접선을 세웠으면 걔네들이 교점 좌표 열심히 계산할 수 있지. 맞아? 그럼 계산 시간이 아주 길게 걸렸을 거야.
그치?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요 문제에서도 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원의 방정식 어려운 문제들은 계산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스킵할 수 있는 요령을 하나 정도 알려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알겠냐? 보통 난이도 높은 문제들에서 쓰입니다.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해더라. 일명 극선의 방정식인데. 들어본 적 있나? 극선의 방정식? 얘가 이제 원에서만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2차 곡선들에서는 전부 다 쓸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냥 상식이라고 받아들입시다. 알았냐? 일단 극선이 뭐냐라고 하면 원에다가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얘들아?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냐고? 2개 그을 수 있지. 요렇게. 그럼 여기 접점 찍히냐? 맞아? 이 접점하고 이 접점을 통과하는 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부를 거거든? 얘를 극선이라고 부를 거야. 괜찮냐? 정의 자체는 원의 그은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직선을 극선이라고 부르고 그 녀석의 방정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얘를 일반화로 좀 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원이 있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기본형 직선, 기본형 원이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괜찮나? 이랬을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요렇게 그었어요. 얘가 a, b였다라고 생각합시다. 괜찮나? 그럼 접점이 하나 찍혔는데 여기 좌표가 x1, y 1이라고 하고 여기 좌표가 x2, y 2라고 해볼게. 괜찮나? 그럼 극선이 뭐였다고? 요 접점과 접점을 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편의상 부른다고? 알겠냐? 결론부터 일단 지르고 가면요. 너네 위의 점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접선 긋는 요령 기억해? 위의 점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얘는 25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위의 점 3,4가 주어져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써? 저 x에다가 3 넣어. 그러니까 3x 더하기 4y 이퀄 25라고 쓰지? 맞아? 맞아 아니야? 여기서 약간 착각을 할 거거든? 이 극선의 방정식 구할 때 원 바깥에 한 점이야 a, b가 그지? 얘를 마치 원 위의 점인 것처럼 한번 살짝 착각해 준 다음에 얘를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듯이 x 하나 대신 하나 넣고 y 하나 대신 하나 넣어서 요렇게 써주잖아? 이 자식이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결론이. 알았어? 마치 뭘 구하듯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한 큐에 나오는 녀석이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 녀석이 지금 첫 번째 직선, 요 녀석이 지금 두 번째 직선이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아? 위의 점 x1, y1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다 라고 쓰고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다음 두 번째 접선은 x2, x 더하기 y2, y 이퀄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지금 그림상에서 첫 번째 접선과 두 번째 접선의 교점 좌표가 a, b다 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맞아 아니야? 얘네들 위에 a, b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에 a, b를 대입해주면 어떤 식 만들어져? ax1 더하기 by1이 뭐 나와? 아래 제곱 나오고 ax2 더하기 by2도 뭐 나와? 아래 제곱 나오지. 되십니까? 얘네 둘 다 뭔가 동일한 형태의 1차식에 x1, y1, x2, y2가 대입된 형태인 것 같아? 어떤 1차식에? a 그렇지. ax 플러스 by 이퀄 r제곱이라는 요 1차식에다 x1, y1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x2, y2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지? 즉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두 원의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어떻게 그린다고? 그냥 원밖에 한 점을 마치 위의 점인 것처럼 인식하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괜찮냐? 선생님 얘가 기본형이 아니면요? 기본형이 아닐 때도 우리가 위의 점 공식 쓸 수 있다 그랬지. x 하나 대신 x 집어넣는 요령.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중심이 그러니까 표준형이라고 쓰자. 표준형일 때도 여전히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내가 좌표는 뭐 정확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0이다 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요거 바깥에 한 점 5,4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극선을 찾고 싶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거 x-1, x-1 두 개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x 하나 대신에 집어넣으라 그랬지. 맞아? 4 곱하기 x-1 더하기 여긴 뭐가 되겠냐? 6 곱하기 아주 좋아요. y 더하기 2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한 큐에 쓰라고. 알겠습니까? 공식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서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알겠어? 모르겠어? 아이들 이해가? 보통 원의 방정식 어려운 문제들 난이도 높은 문제 단으로 가면은 보통 이 선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거든. 걔가 이름이 있는 선이라서 그래 얘들아.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상식으로 외울 수 있겠지. 그럼 도대체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접점 좌표를 내가 계산해줘 라는 문제가 나타나면 계산하기 매우 싫단 말이야.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부터 계산하고 그 방정식 쓰고 나면 다시 그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가지고 막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연립할 거 그냥 누구랑 연립하는 게 편해? 극선이랑 연립하는 게 편해. 접선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치? 이해가 가냐 얘들아? 이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봐봐. 두 원이 있었어.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서 지금 접선 그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을 이렇게 이어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요 극선이 누구랑 똑같아? 공통현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 보이냐? 맞아 아니야? 그럼 극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면 된다고? 지금 여기다가 그은 a, b에서 여기다가 그은 극선의 방정식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ax 플러스 by 이퀄 9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근데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랑 극선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아까 구해놓은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랑 얘랑 어떤 직선이 나오면 돼? 같은 직선이 나오면 돼.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 9로 맞춰주려면 3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6x 더하기 3y는 9가 이 녀석이랑 똑같은 직선이어야 되니까 a 값 얼마야 얘들아? 6이야. b 값 얼마야? 3이야. 답이 얼마야? 9야. 끝이야. 되나?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이제 언제 효과가 좋냐면 이 극선의 방정식의 효과가 이제 극에 달하는 순간은 중심과 이제 밖에 한 점이 이 접선을 긋고 싶은 요 점 중심하고 저 원 밖에 한 점이 같은 좌표 축에 놓일 때 요때 이제 특히 효과가 좋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원의 방정식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었다라고 써볼게. x축 y축 이때 원 밖에 한 점 뭐 5,0이 있었다라고 하자. 괜찮나? 이때 원에다가 접선 그어주면 누가 봐도 요 점은 x축 기준으로 대칭인 지점에 찍힐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이랬을 때 요런 좌표 순식간에 이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빨간색 선이 뭐라고 원해? 에?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극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5,0에서 그은 접선인데 얘가 0이니까 x 하나 대신 집어넣으면 5x y 하나 대신 집어넣으면 0y고 얘 이퀄 10이지. 어차피 0y는 뭘로 날라가? 0으로 날라가니까 x 이퀄 얼마야? 2가 되더라 라는 거 그냥 암산으로 보일 거다 라는 거야 앞으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가 가지? 특히 이렇게 좌표축과 같은 선상에 놓였을 때 아주 계산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상식적으로 알고 써먹어야겠습니다. 알았냐? 다시 한번. 상식이야 얘. 상식. 알았지? 순회역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봐. 저기 원의 극선의 방정식 공식을 알고 계십니까? 하면 당연하죠. 그건 상식이에요 라고 할 거야. 거기서 극선이 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시학원부터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아니 그거는 너의 세계가 좁기 때문이에요. 페이지 넘겨서 3스텝 가봐. 일단 수학 때문에. 조용해. 187번 문제 바라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의 그은 접선 중 1사분면에서 원과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야. 얘들아 요렇게 있고 얘가 기본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지. 현재 여기서 n,0에서 뭘 긋는 상황이야? 접선을 긋는 상황이야. 얘들아 보자마자 요 좌표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요. 나와 얼마야? n분의 1. x 이퀄 n분의 1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여기 1사분면에서 접하는 접점의 좌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을 것 같아. x좌표 n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시면은 n분의 1, 1-n제곱분의 1을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에 n1-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건 y좌표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하는 건 니들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죠. 맞아 아니야? 지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계산해 봅니다. 여기 답 뭐 나와? 이거 4번. 4번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약간 그 수열에서 보는 느낌인데 이제yn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 루트에 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요렇게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연쇄적으로 약분되는 구조 만들어질 거야? 그래 안 그래?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네. 열심히 구해주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못 나갔으니까 숙제가 찌끔밖에 없거든? 3스텝 다 마무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문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방금 풀었기 때문에 15문제밖에 없어서 얘들아 숙제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지?
어? 왜? 고생 57페이지까지 마무리해옵니다. 이거 목요일 아니에요 오늘? 네. 어? 아, 야, 맞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 너네 그 2주마다 보는 거. 학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기말고사. 이거 기말고사. 공수원 기말고사. 잠깐만 경우의 수, 수열조합, 행렬, 수열을 다 까먹었어. 부등식. 행렬. 그러니까 행렬을 다 까먹었는데.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안 까먹는 거야? 어? 행렬 개